안녕하십니까. 가업생계 전문 S&P 경영자문의 이문환입니다. 최근 민사신탁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합으로 인한 효과를 말씀드렸었는데, 영상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 자체에 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의가 온 내용 중에 개인 사업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 가능한지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 왕성하지 못했던 이유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이 현실화되었다입니다. 대표님들과 컨설턴트님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늦게 설립할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먼저 저의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화된 복지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1년 3월 8일의 정책 자료에 따르면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의 취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제도로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혜택을 비교해보면 기존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비록 지급되는 금품이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과세 표준에 합산되어 과세 처리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오르는 다소 아쉬운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고 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 금품은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원천세과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부분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금법인에서 받은 금품은 비과세 처리되어 과세 표준에 합산이 되지 않아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료의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출연된 기금은 법인세 손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처리됩니다. 기금 조성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 최저 수준은 노사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은 원칙상 기업 세전 순이익의 5%지만 고용노동부 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는 적극적인 출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항에서 4항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2항에 사업주 및 제3자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4항에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 재산은 주식, 부동산과 정관이 정하는 재산으로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 가능합니다. 출연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법인이 설립 가능한 사업장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중소기업은 물론 비영리법인인 대학교, 의료법인도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외국계 회사, 정부 산하기관, 정부 투자 출연 기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 있어 할 만한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예를 2개 들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설립한 지 20년이 된 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 땡땡금속입니다. 매출 100억, 순이익 15억으로 매년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대표님도 소득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법인으로 전환을 미루고 계신 상황입니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미루는 이유는 5년 전 처음에 대표님을 만났을 때는 기업인이라면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낸다는 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는 동안 주변 기업에 변화되는 세무 리스크를 직접 보시고는 절세의 필요를 느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지급금 등의 염려로 법인 경영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원칙으로 소득세만 매년 5 내지 6억 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공제와 세액 감면을 최대한 받고도 약 6억 원을 납부하십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으로 소득세만 절세가 된다면
그 절세된 만큼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현재 사내근로복지금이 설립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절감액은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운영 후 추가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안과 의원을 운영 중인 박 원장님의 경우도 앞선 사례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동안 소득세 납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 MSO 운영도 고려해 보았는데 여러 법률적 문제의 발생을 염려하여 고민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셨습니다. 박 원장님은 개인 병원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신기하면서도 절세 전략을 들어보시고는 만족하셨습니다. 영상에서 오픈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님과 개인 병의원 원장님 등에 해당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에 관한 적법하고 획기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및 최근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금의 손비처리 관련 히스토리입니다.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금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금에 기부하게 되면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만 전액경비로 처리했으며 개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해서 기부금의 15%를 세공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금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어야만 법인과 개인의 기부금에 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한 금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된 금품은 당연히 손비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보시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2호가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2021년 1월부터 손비로 처리되게 됩니다. 더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항 제9호도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금의 출연 금품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됩니다. 개정 조문에 의하면 개인 사업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기존의 일정 비율의 기부금 공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에 대해 전액 비용 처리가 되어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혜택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개정 전 2021년 이전에는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금에 기부하게 되면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만 전액 경비로 처리했으며 개인인 경우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해서 기부금액의 15%를 세공제해 주었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기부금 단체로의 등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개정 후 2021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한 금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의 등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표님들과의 미팅에서 종종 나오는 질문인데요. 대표님들은 이 시행령들의 개정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너무 의아해하십니다. 이 수장이 말한 대로라면 너무 좋은 제도인데 왜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금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금의 활용이 중소기업에도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안심하십니다. 그동안 대기업들만 사내근로복지금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려왔습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법 개정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금의 운영이 중소기업들과 개인 사업자님들도 충분히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취득형 권리란 말이 있습니다. 알고 챙기면 혜택을 받지만 몰라서 챙기지 못하면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죠. 퇴직금 중간선생이 그랬고 직무벌명보상제도도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설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 부처의 많은 자료와 부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을 권장하고 혜택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가능 사업장인 개인사업자 및 개인병의원도 혜택이 크다는 말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 개정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에서 오픈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표님과 개인병의원 원장님의
종업원 복지는 물론 개인 절세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에 관한 적법하고 획기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하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가압승계 전문 S&P 경영자문의 이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